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북한 최고 전문가, 저보다도 한 수 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안찬일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안찬일 박사님은 저하고 약 한 5년 동안 방송활동을 줄기차게 해온 것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북한의 최고 전문가로서의 그 기능과 자질을 충분하고 또 오늘도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안찬일 박사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거짓이 없고 바로 안찬일 박사님이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실이 모두 사실과 99%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팩트 위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북한 전문가들보다 아직도 방송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비록 저는 TV에서 다 잘렸지만 우리 안 박사님은 채널 A 하나 간신히 붙어 있는데 아마 계속해서 이제 채널 A에서 안 내려오는 거 보면 그래도 저보다는 한 수 위라는 게 우리 안찬일 박사님 방송 활동 앞으로도 더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오늘은 긴급 속보. 안찬일 박사님도 저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휴민트를 가지고 있고 또 중국과 북한, 몽골과 같은 또 러시아와 같은 그런데 휴민트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고급 정보들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주 긴급한 아주 속보를 어디에서도 하지 않았던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 제 TV에서, 이 강명도 TV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중요한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그 첩보를 입수했다고 하는데 그게 뭐죠? 네, 아마 이미 강 교수님의 강명도 TV에서 아마 소개한 걸로도 알고 있는데, 약간은 김정은이 지난 1월 초에 심장협심증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았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난 1995년 고난의 행군기에 김정일, 김정은, 김정철, 김여정 그 일가족이 망명하려고 브라질 여권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평양에서 김정은이 망명 준비를 어느 정도 갖춰 놓았다. 이런 좀 쇼킹한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1월 초에 김정은이 몸이 불편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이런 첩보를 입수해가지고 그 정보를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월 8일 생일 때에도 몸이 많이 아프기 때문에 김정일 생일에 참여했던, 생일 연회죠, 연회에 참여했던 약 50여 명의 간부들이 눈물을 흘리고 또 김정은에게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했다고 한 이야기를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심장 수술인 줄은 몰랐습니다. 과로하고 지치고 피곤해서 간부들이 울면서 쉬라고 한 줄 알았는데 우리 안찬일 박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마 심장 수술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내려오면서 이게 그 유전적인 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심장협심증이고요. 또 이 심장협심증과 고지혈증, 또 고혈압 때문에 김일성도 뇌출혈로 쓰러졌고 또 김정일 역시 뇌졸중 3번 만에 급사까지 했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도 마찬가지로 병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안 박사님이 말씀했듯이 김정은이 만약시 심장 수술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거 북한은 위급 상황입니다. 아마 그래서 젊은 사람들로 대거 이번에 그 간부 교체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심장 수술은 이거 보통 수술이 아닌데 북한은 심장 수술이 상당히 약하거든. 제가 알고 있기에도 무슨 그 봉화진 여수에 심장과도 있고 소화기내과도 있고 고혈압과도 있고 수환기내과도 다 있는데, 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심장 수술은 감히 누구도 할 수가 없는데 그 김정은이 만약시 협심증 때문에 심장 수술을 했다면 심장 안에 그 이제 혈관 확장하는 그 수술하고 그 그게 쇠로 된 짧은 그 이제 그 심장에다 박잖아요. 그 스테치 그렇죠. 관을 네. 심장에다 박는. 이게 상당히 초고도 기술이 발휘돼야 되는데 제가 알기에 북한에 과연 이런 기술자가, 의사가 있었을까? 또 하나는 아니면 김정일이 뇌졸중 걸렸을 때 김정일을 치료했던 사람이 프랑스 의사였는데 이번에도 혹시 프랑스나 아니면 스위스 의사를 불러다 했다는 그런 정보는 아직 없나요? 제가 입수한 첩보로는 네. 강 교수님 잘 알겠지만 그 봉화진료소에 김일성 주치의가 한 4-5명 되지 않습니까? 네. 심장 담당, 호흡기 담당, 여러 담당 분야별로 이제 다 주치의가 있는데, 북한의 이제 고위층들은 이제
고용희도 그랬고 오진우 무력상도 그랬고 프랑스의 의사들에게 상당히 의존합니다. 근데 제가 북경 소식통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이번에 인민해방군 301 병원에 심장 전문의가 들어가서 수술했다.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물론 제 정보는 이게 첩보 수준이지 뭐 확인되거나 공개된 건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 301 인민해방군 병원은 뭐 과거에 덩샤오핑이나 또 후진타오나 이런 중국의 최고위급들이 가서 진료받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의사들이면은 뭐 봉화질러서의 장비는 다 있죠. 의사들이 기술 수준이 좀 딸리지 장비는 다 있기 때문에 인민해방군 301 병원 의사들이면 충분히 수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301 그 인민해방군 병원은 잘 알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심장 전문의가 가서 수술했다면 그것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김정은이가 많이 쇠약해지고 그 무슨 뭐 며칠 과를 했다고 해서 쇠약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그렇죠. 큰 병이나 아니면 대수술 받지 않고서는 저렇게 이번에 황순이 잘했지만 황순이 장례식장에 나온 김정은의 모습은 살이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가만히 있을 때도 톡이 한 두세 긴 되던 사람이 묵도하느라고 이렇게 머리를 숙였는데 톡이 하나도 없어요. 약간 톡이 보일까 말까, 이 목살이 보일까 말까 한 정도이기 때문에 뭔가 큰 병이 있긴 있구나 하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며칠 만에 저렇게 살이 빠진다는 건 그 보통 일이 아닌데 그렇죠. 한때 살을 빼다가 더 이상 못하겠다 해가지고 한 달 만에 다시 치주에다가 포도주에다가 위스키를 먹어가지고 또 살이 찌기 시작했는데 누구도 막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병 치료하고 나와서는 상당히 그 황순이 이제 장례식 때 잠깐 뭐 장례식에는 참여 안 했지만 조문에는 이제 잠깐 왔다 그렇죠. 갔는데 그걸 보면 확실히 살이 빠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안 박사님의 그 신장 수술설이 저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죠.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예. 두 번째는 이제 망명 준비했다. 이거는 제가 아무래도 저는 여기 제가 이 책을 또 다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평양 망명을 꿈꾼다. 여기에 김종일이 망명을 준비했던 이야기가 다 실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미림비행장, 평양 미림비행장의 군용비행장이 우리말 서울공항과 같은 것인데 그 미림비행장에 인류신 특별기를 대기시켜 놓고 그리고 자기 자식들을 모두 스위스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김일성 자식들은 독일과 프랑스로 보내고 김정일의 자식들은 모두 고영희와 김경희가 데리고 스위스로 갔거든요. 그건 제가 그때 북한에 주석공이 있었기 때문에 93년도 10월 달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에 가는데 병치료 한다고 갔지만 사실은 병치료가 아니고 망명 준비를 위해서 가족을 피신시켰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최고위층으로부터 다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강현수 시당 책임서였던 집안에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때는 망명을 준비했던 건 저는 확실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자기 가족을 다 빼돌렸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만약시 김정은이가 망명을 했다고 한다면 자기 몸도 아프고 내부 상황도 혼란스럽고 지금 간부들도 지금 통제가 안 된다는 말을 자기 스스로 이번에 전언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망명을 한다면 제가 생각해 봤어요. 스위스는 아닐 것 같고 프랑스도 아닐 것 같고 그럼 망명지로 중국은 더구나 아닐 것 같고. 글쎄, 그래서 그 망명지가 중요한데 이제 우리 강 교수님이 책으로서 그것을 이미 예언했는데 그 뒤에 김정일이가 그 김정남이 아니라 김정은, 김정철, 김여정 이 자녀들까지 다 브라질을 고향으로 해서 여권을 다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여권이 다 공개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망명을 꿈꾼다는 게 현실로서 입증이 됐는데 이번에도 망명한다면 그 망명지를 미국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미국과 CIA와 북한의 어떤 이 소기실이 이제 암약이 있다는 거죠. 북한을 어떤 뭐 공격한다든지 서지컬 스트라이크 할 때 김정은이 생명은 보장해 준다. 그러면 제일 안전한 나라가 어디겠냐? 다른 데 가지 말고 미국에 오면 생명은 보장해 주겠다. 그 대신 북한의 통치권이나 이것은 이제 미국이 넘겨받는다는 국제법적인 협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 이미 여권도 만들고 다 했는데 오늘날에 와서 지금 이란 이라크 사태를 볼 때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김정은을 참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김정은이가 그런 상황을 정보로 다 보고받았을 때는 그래 남한이라도 살고 북한을 넘기더라도 우리 가족은 살리자 이런 생각으로 고난의 행군기에 어떤 재현되는 제2차 망명을 시도했다는 건 뭐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안 박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젊고 또
이설주를 비롯해서 자기는 뭐 그까짓 거 뭐 죽는다고 하더라도 어린 딸 둘. 제 그렇죠. 경우를 봐선 제가 만약에 딸 둘, 지금 8살하고 10살짜리 그 딸 둘이 없다면 제가 정말 온몸이 폭탄이 돼서라도 북한을 반대해서 뛰어들 수도 있는 그런 심정이지만 제가 그렇게 못하는 게 어린 딸들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럼 김정은이도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또 2017년도에 이 로켓맨 또 늙은 미치광이 할 때 전쟁 접견까지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다는 건 이번에도 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미국 방장관이 직접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된다면 전쟁을 가상했을 때 북한이 지는 건 불보듯 명백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김정은이 과연 미국의 공격을 받고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망명까지도 생각했다. 그렇다면 트럼프하고 점점 더 가까워져 가지고 지금은 서로 뭐 사랑한다는 연애 편지는 아니지만 그렇죠. 사랑 편지 노름도 있었고 또 최근의 모습을 보게 되면 트럼프가 경고를 몇 번 했습니다. 쏘지 말아라. 그렇죠. 내가 살 길은 우리가 열어주겠다. 너희 국민이 안전하게 살고 내가 잘 살 수 있는 걸 최고의 부호국가로 만들어주겠다 하는데 뭐인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내막이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이번에 안 박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것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저도 이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김정은의 행동이나 행위를 보게 되면 자기가 몸이 많이 아프기 때문에 이제는 그 통치력에 대한 말하자면 최고 권력에 대한 뭐인가 회의를 좀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사일을 뭐 12월 25일부터 뭐 미사일을 쏘고 우리가 갈 길 간다. 우리는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미사일을 한 번도 아직 쏘거나 쏘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데 물론 지금 한간에서 최근에 북한 정보에 보면 김정은이가 생일 때 그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미워도 이 지금 한국 정부가 미워도 총선 전까지는 미사일이나 뭐 핵실험이나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그런 지령이 떨어졌고 또 해커들을 통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나 아니면 여당 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은 저는 첩보를 통해서 제가 이 방송을 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그 김정은의 망명설도 이거는 가능하다,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시청자들이 그럼 왜 미국이냐? 트럼프로서는 자기 이제 11월 달에 대선이 이게 당선보다 더 중요한 운명의 갈림길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 못지않게 김정은 체제를 와해시켰다, 레짐 체인지를 했다, 그리고 그 장본인을 미국에 갖다 놨다. 거기 뭐 김정은의 이모 고용숙도 있고 장승길 대사니 뭐 북한의 엘리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김정은을 끌어다 놓고 평양에 레짐 체인지를 내가 했다. 그러면 이것은 비핵화 못지않게 물론 그러면 자동적으로 비핵화도 될 수 있겠지만 트럼프 재선에 이건 엄청난 어드밴티지를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미국이냐 이게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갈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 친 이모가 이미 90년대 중반에 미국으로 망명을 해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고 물론 뭐 빨랫집 뭐라 그러지 세탁소 세탁소를 하고 있지만 세탁소 이거 우리 세탁소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미국은 그 세탁소를 하고 있으면서 잘 살고 있는 걸 보면 아마 미국 CIA가 고용숙을 통해 가지고도 접촉할 수가 또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고용숙이 북한이나 아니면 제3국에서 김정은이 보낸 사람하고 만날 수 있는 확률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는 안 박사님의 그 한 이야기에 상당히 신빙성 있고 동의를 합니다. 왜? 고용희의 친동생이고 또 그 고용희의 친동숙인 고용숙이가 미국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김정은으로서는 한 번도 비판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런 모든 사실을 볼 때 김정은이 미국으로 망명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한국 정부나 지금 문재인 정부죠. 네. 중국 입장은 어떨까요? 만약 이게 기정사실화된다면. 그렇죠. 그게 아주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중국이 뭔가 지금 김정은이 미국으로 다가가려니까 그걸 말리는 게 지금 시진핑 정부의 최대 과제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와 같은 시나리오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뭐 참 기상천외하다. 감히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이미 2018년에 북미 정상회담 1차 있을 때 그때 미국이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김정은에게
CIA를 통해서 강계와 구송의 2개의 미군 기지만 제공하면 북한의 모든 경제 발전을 보장해 주겠다. 이런 제안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물론 CIA 하나의 소식통에 불과합니다만 그런 정도로 미국이 지금 북한의 레짐 체인지에 관심이 있다면 적어도 망명 같은 건 그거에 비하면 또 하위 개념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문재인 정부는 만화씨 김정은이 미국에 가면 좋아할까요? 나빠할까요? 글쎄 그 변수가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에 또 앞으로 총선 대선에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한반도의 평화가 좀 공고화되지고 또 비핵화도 어느 정도 진일보한다 이런 차원에서는 문재인 정부도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만화씨 김정은이 미국으로 간다면 미국과 한국 정부 간에 지금 한미동맹이 다 깨지고 이제 언제 결별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만약에 미국에 간다면 우리 문재인 정부는 닥쳤던 개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닥쳤던 강아지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김정은이 빨리 하루빨리 자기 국민을 살리고 또 비핵화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미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안 박사님 모시고 북한의 김정은의 이제 와병설 그리고 심장수술설과 이 망명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번 시간에는 이 관광 문제를 가지고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우리 안찬일 박사님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